한지수는 남편이 복도에서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순간은 지순의 모든 삶을 뒤흔든 격변의 시작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듯 했고, 오직 남편의 고통스러운 신음만이 공포스럽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생기가 완전히 사라진 듯 하얗게 질렸고, 식은 땀이 이마와 관자놀이를 끊임없이 적시며 절박함을 더했습니다. 지수는 너무나 놀라 다리가 풀릴 뻔했지만 이성을 부여잡고 본능적으로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구조 요청은 단호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무거운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는 지순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나와 차트를 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성 담낭염 초기입니다. 상태가 심각하니 당장 수술해야 하고 수술비는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지순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푼돈이 남아 꼬박꼬박 모아둔 적금 3개를 모두 깨야 했지만 그 비용에도 한참 부족했습니다. 지수는 온몸이 떨렸지만 마지막 희망으로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부탁이야. 우리 남편이 잘못되면 안 돼. 죽을 수도 있어. 이 절박한 간절함 덕분에 다행히 부족했던 돈을 가까스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지수는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웠고 혹시라도 남편이 잘못될까 두려워 늘 초조했습니다. 정성껏 쌀죽을 끓여 먹이고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성과 사랑이 닿았는지 차가웠던 남편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생기가 돌아올 때마다 지수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조금만 더 버텨요. 우리 함께 살아야죠. 우리 꼭 이 힘든 순간을 이겨내요.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그 작은 고개짓이야말로 자신과의 영원한 약속이며 그녀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희망의 맹세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살려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날 남편을 태운 차 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침묵과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오직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매정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그 두 마디는 지순의 귀를 완전히 먹먹하게 만들었고 온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차가운 창밖을 보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났어.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긴 해. 하지만 이제 내게 남은 삶은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당신과의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차는 빨간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옆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얼굴은 수술 전 고통에 시달리던 얼굴보다 훨씬 더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68년을 함께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지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가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병원 서류를 정리하다 남편의 가방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에는 낯선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미란이라는 여자가 남편의 수술비 일부를 입금한 기록이었습니다. 지수는 온몸이 떨려왔지만 통장을 계속 넘겨보았습니다. 그 통장 안에는 반으로 접힌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빠 빨리 나와서 돌아와요. 우리 약속 잊지 않았죠? 전 오빠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수는 편지를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이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지순을 이용해 자신의 목숨을 건진 뒤 내 연녀에게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지순이 평생 모아온 모든 돈과 헌신적인 사랑은 남편의 생존을 위한 일회성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철저히 악용당한 것입니다. 그날 밤 지수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나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묘한 공허함과 무력감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믿고 의지해온 사랑이 한낱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늙은 지순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옆집에서 새로 문을 연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의 젊은 직원 김선아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특유의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지수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아는 지순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침묵 속에서 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바보처럼 살았나 봐. 선아는 지순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이모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이모의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니라 존중받고 보상받아야 해요. 선아는 곧바로 자신의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주었고 지수는 그 도움을 받아 모든 증거 병원 기록 통장 내역 편지까지 꼼꼼하고 철저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침내 법정에 선 날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진술했습니다. 남편의 생명을 지키느라 저는 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의 편의와 내 연녀의 욕심을 위해 제가 또다시 희생될 이유와 명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은 갖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지순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판사는 숙고 끝에 지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술비 일부를 남편이 책임지도록 했고 재산 분할도 헌신적인 지순에게 매우 유리하게 판결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순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 한결 가벼웠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고 지순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에게서 받은 배상금과 남은 돈을 합쳐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희망이라는 뜻을 담은 아름다운 순우리말이었습니다. 직원이었던 선아가 가끔 들러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지수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짐이나 부속물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68세라는 늦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삶은 절망 대신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지순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호했고 그 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 활력을 찾았습니다. 카페 문을 연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순이 잠시 손님 없는 시간에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카페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화장이 짙고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박미란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폭풍처럼 평온했던 카페 분위기를 단번에 깨뜨리는 듯 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카페네요. 미라는 카운터 앞에 서서 지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순은 침착했지만
심장은 뛰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요. 근데 사장님 혹시 저 아세요? 지수는 그녀의 도발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비웃듯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 박미란이에요. 오빠 아니 당신 전 남편이랑 지금 아주 뜨겁게 사귀는 사람. 지순의 손이 떨려왔지만 커피 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커피를 받아들며 한술 더 떴습니다. 오빠가 당신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세상의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요. 오빠는 저를 사랑하고 전 오빠를 사랑해요. 당신과의 결혼은 글쎄요. 그냥 의무였던 거죠. 지수는 분노와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코웃음 쳤습니다. 커피 맛도 그저 그렇네. 장사 잘 되세요. 미라는 돈을 카운터에 내던지듯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아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주었습니다. 선아는 지순의 표정만 보고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모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지수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확연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지순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이모 저한테 숨기지 말고 말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수는 힘겹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오늘 왔었어. 박미란이요. 선아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내연녀가 직접 찾아왔다고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는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뻔뻔하게 다시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요. 며칠 후 미라는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아예 친구 2명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여기 커피 3잔요. 미라는 친구들과 구석자리에 앉아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있잖아 저기 사장님이 우리 오빠 전철에 세상에 오빠 살리느라 돈 다 썼대. 근데 오빠는 결국 자기 버리고 나한테 돌아왔지.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키득키득 킥킥거렸습니다. 지수는 카운터 뒤에서 그 모욕적인 소리들을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해서 지순을 자극했습니다. 오빠가 그러더라고. 당신과의 의무감으로 살았던 40년이 마치 지옥과도 같았대.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지순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손님들이 그 분위기에 질려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고 미란 일행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사장님 커피값 여기 있어요. 미라는 동전 몇 개를 카운터에 던지듯 놓고는 우아하게 나갔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바라보며 지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토록 끔찍하고 처절한 모욕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선아에게서 걱정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오늘 카페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으셨던데 지수는 너무 울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아는 곧바로 지순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선아는 지순을 말없이 꽉 안았습니다. 이모 울어요. 제발 참지 마세요. 지수는 선아의 품에서 오랫동안 억눌렀던 울음을 폭발적으로 터뜨렸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 모멸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선아는 지순의 등을 한참 동안 쓰다듬었습니다. 이모는 잘못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거예요. 지수는 밤새 울었고 선아는 곁을 지키며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모 오늘은 제발 쉬세요. 아니야. 쉬면 안 돼. 그럼 진짜 지는 거야. 지수는 힘겹게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은 없었고 지수는 카운터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오쯤 미란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전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지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미란의 팔짱을 낀 채 당당하고 뻔뻔하게 들어왔습니다. 커피 2잔요. 남편은 지순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의자에 앉으며 남편에게 오빠 여기 커피 별로야. 우리 그냥 다른 데 갈까라며 지순을 보며 승리감에 찬 듯씩 웃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커피를 내렸고 잔을 테이블에 놓을 때 손이 떨려 커피가 약간 흘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조심하세요. 나이 드니까 손도 떨리나 봐요. 화상 입겠네. 미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지순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다 마시고 팔짱을 끼고 나갔습니다. 오빠 우리 영화 보러 가요. 시간 됐어. 그래. 지수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도저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아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이모, 선아는 지순을 말없이 안았습니다. 지수는 선아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날 저녁 지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악행에 당하지 않기로 과거의 모든 굴레를 완전히 정리하고 단단한 자신을 만들기로. 사흘째 되던 날 지수는 우편함에서 법원 등기 우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는 통지였습니다. 이유는 어이없게도 수술비 부담의 부당성과 혼인 기여도 재평가였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지수는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란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들으셨죠? 오빠가 결국 항소했대요. 오빠 말이 당신이 받아간 돈이 너무 많대요. 수술비도 사실 제가 낸 건데. 왜 당신이 다 가져가요? 지수는 나가주세요라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라는 웃으며 전 손님인데 왜 나가요? 커피 주문할 거예요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요. 그리고 사장님 오빠 건강 많이 안 좋아졌어요. 당신이 스트레스 준 거 알죠? 지순의 손이 떨렸고 커피를 내리다 결국 잔을 떨어뜨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나이 드니까. 손도 떨리나 봐요. 미라는 조롱하며 나갔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이 베이는 것도 모르고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김민정은 항소 이유가 억지지만 방어는 해야 하며 변호사 비용 최소 500만 원이 추가로 든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카페 운영비도 빠듯해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정은 난감해하다가 그럼 사장님이 직접 준비 서면을 작성하시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카페 앞에 이 카페 사장은 남편 돈 뜯어간 사람입니다. 조심하세요라는 악의적인 전단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매일 아침 그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선아가 달려와 이모 경찰 신고해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라고 했지만 지수는 증거가 없어. 난 이제 지쳤어. 싸우는 것도 증명하는 것도라고 절망했습니다. 선아는 이모 포기하면 안 돼요라며 지순을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고 오래된 사진첩을 보며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민정에게 전화해 변호사님, 제가 직접 준비 서면을 쓸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고 저는 남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그의 내연녀는 저를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부당함에 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며 눈물이 떨어져 종이 위에 번졌고 번진 눈물을 닦으며 지수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선아는 이모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이모 옆에 항상 있어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밤새도록 작성한 준비 서면을 새벽에 마친 지수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번엔 내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되뇌었습니다. 준비 서면을 제출한 날 지수는 법원 건물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에 선아와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선아는 따뜻한 국을 밀어주며 이모 요즘 정말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모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라며 지순을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아가 SNS에 따뜻한 사람이 만드는 따뜻한 커피라는 문구로 카페를 소개하며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성이 카페에 들어와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힘들지만 결국 지나가더라고요. 사장님도 잘 이겨내실 거예요 라며 지순에게 힘을 주고 갔습니다. 한 달 후 민정에게서 항소심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 지수는 떨렸습니다. 선아가 방청석에 앉아 지순을 응원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 옆에 미란과 함께 있었습니다. 판사가 지순의 준비 서면을 보고 피항소인 즉 혼인 생활 중 기여도가 명백하며 항소인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민정은 메시지 기록,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서 등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미라는 충격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추가로 항소인은 피항소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은 미란에게 다 당신 때문이야. 돈 없는데. 뭘로 당신 먹여 살려라며 소리쳤고 미라는 오빠가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수는 법정 밖 복도로 나왔고 선아가 이모 해냈어요라며 지순을 꽉 안았습니다. 그때 미란이 나와 다 당신 때문이야. 늙은 것이 뭘 그렇게 집착해라며 악을 썼습니다. 지수는 미란을 조용히 바라보며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돈 없는 남자는 당신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는 선아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에서 선아와 케이크 하나, 커피 2잔으로 작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지수는 촛불을 보며 앞으로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촛불을 끄자 선아는 이모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이모는 완전히 자유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카페 벽에 혼자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액자에 걸었습니다. 지수는 내가 배운 거야.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 닫기 전 박미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저도 버림받았어요. 그 사람이 돈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도 안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들었고 미란이 전화를 끊자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라고. 연민했습니다. 저녁 카페 문을 닫으며
지수는 이제 시작이야라고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석 달 후 남편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남편은 자리에 앉아 한참 후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40년을 당신과 살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라고 후회했습니다. 지수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라고 대답했고 남편은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당신 정말 행복해 보여라고 말했고 지수는 이제 정말 아무렇지 않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오고 박미란이 화장기 없는 얼굴로 다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저 취직했어요. 편의점이지만. 지수는 잘 됐네요라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미라는 사장님한테 진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욕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라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수는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라고 격려했습니다. 미라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선아가 이모 대단하세요라고 했지만 지수는 아니야. 그냥 미워하기엔 내가 너무 행복해서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선아 엄마의 편지에는 사장님의 용기가 제 딸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도 과거에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존경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고 지수는 선아와 함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행복하세요? 지수는 정말 행복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거울을 보며 잘 견뎠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수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수의 삶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68세 지수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